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개인 투자자들 울린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최근 이제 금감원이 글로벌 IB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요? HLB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메릴 린치가 이 공매도 포션을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막론하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법안 발의라든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연일 이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LB도 여기에 뭐 직접적인 어떤 피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진짜 잡아낼까? 타깃은 어디?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 한국으로 치면 뭐 정권회사죠. 예, 특히 이제 지난달에 홍콩계 이제 BNB 파리바 하고요. HSBC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차히 불법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게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론이 굉장히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주가 하락이 컸고 이 반대 매매뿐만 아니라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제도 개선 전까지 중지해 달라 이런 어떤 이제 탄원까지도 청원까지도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어떤 최근의 어떤 시장 분위기였죠. 간행적인 어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 이러면서 금감원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식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보면 이름을 올린 투자자가 대부분 글로벌 IB입니다. HLB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JP 모건 뭐 이런 쪽이죠. 다 이제 뭐 서울 지점에서 구매로 되어 있는데요. 다 이제 글로벌 IB입니다. 4대 IB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불법 공매도만 제대로 잡혀도 효과가 클 것이다. 한국은 사실 뭐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뭐 근로도 가징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높였다 하더라도 차익에 대비해서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콩계 BNB 파리바 HSBC의 어떤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고 이어서 이제 글로벌 IB에 대한 어떤 조사를 뭐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 이제 브로커지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이 PBS 요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뭐 종합금융사 이제 사업자 3조 원 이상의 어떤 이 회사의 라이센스를 부여를 합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B, NH, 삼성, 한국, 뭐 미래에셋, 신한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이 라이센스가 부여되는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PBS 관련되는 라이센스 일부분을 반납을 하고 항상 좀 의혹이 좀 많은 어떤 흐름인데 여기 업무 자체가 뭐 이 정권 대차, 신용 공여, 스왑, 펀드 재산 보관, 자금 유치 쉽게 말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헤지 펀드나 이제 사모펀드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주문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PB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외국인이 많다 이 말이죠. 특히나 이제 불법 공매도의 어떤 대부분이 외국인 비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사에 착수하는 어떤 기관들의 2021년도 5월달에 이제 공매도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가지고 뭐 전수조사할 뭐 계획이다. 그래서 이상거래 협의가 드러난 종목에서 조사가 시작되어가지고 해당 종목의 어떤 거래만 골라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2년이 넘는 어떤 기간 동안 수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매도를 모두 이제 뭐 체크해 보겠다 이 말이겠죠. 양이 방대한 만큼 가장 혐의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 종목부터 잘라 살펴볼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제 잔고 대량 보유자들을 이제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일 기준으로 보면 메릴린치가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150개 중에서 3분의 1 꼴로 이제 대량 보유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HLB 공매도 잔고가 발행 총수의 0.5%를 넘은 게 2018년 4월부터 5년이 넘었어요. 앞서 제가 이제 개별 종목 공매도 이제 종합 정보에 보시게 되면 메릴린치 관련되는 부분이 2018년도 4월 25일, 예, 4월 25일, 4월 25일, 4월 50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의무 발생일 이후 지금 이제 5년이 넘었는데도 이 메릴린치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떠 있다 이 말이겠죠. 예. 자, 이런 어떤 이 지분제 의무가 최초 발생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 이제 긴 곳이 이제 메릴린치라는 거죠. 예. 중간에 이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한 번이라도 0.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5년 넘게 이제 대량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들은 이제 통계 사이트 가시면 항상 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는 부분들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상한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 기간이 없다. 뭐 그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메릴린치가 이제 저런 사례였던 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제한 없이 이제 저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제 뭐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이제 JP 모간 쪽은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뭐 장중에 수급 체크해 보면 JP 모건 쪽이 항상 이제 외국계 쪽에서 재밌는 건 항상 이제 주가를 누를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 JP 모건 쪽에서 매도 같이 나옵니다. 뭐 메릴린치도 뭐 나옵니다만 가장 많이 뜨는 쪽이 이제 JP 모건 쪽 수급 창구가 항상 많이 뜨죠.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대량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이제 종목에 보면 HLB 생명과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IB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주문을 이제 국내 이제 PBS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수탁하는 뭐 정건사가 또 어딘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꾸준히 뭐 진행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다가 끊임없이 이제 이 민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내어도 실제 뭐 조사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나쁜 건 아니다. 뭐 순기능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순기능이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이제 적정 가치보다 오버슈팅이 되었을 때 윗단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매도를 쳐서 주가가 뭔가 좀 가열 부분을 막아주는 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HLB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도 이제 공매도 이 잔고가 최대 주주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립니다. 파이프 라인 이제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이 파이프 라인이 상용화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삼상에서도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으면 주가는 이제 보통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진양군 회장도 이제 IR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주 희한하게 특이하게 주가가 오히려 이 5월달에 이제 NDA 신청 이후로 7월 달에도 파일링 이제 통과 본심사 이후에도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이제 거의 박스권 저점에서 회복을 못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기업 가치였던 부분들이 R&D 였던 자산이 주가에 반영돼야 됐던 시점에서 오히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대부분 하는 어떤 이제 펀드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구사하는 이제 투자 전략 자체가 롱숏 전략이죠. 롱숏 전략이라는 게 섹터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바이오 쪽에서 어떤 거는 롱하고 어떤 건 숏하면 롱은 이제 올라가는 쪽에 포션하면 숏으로 대상을 잡은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냥 숏을 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수급적인 이슈로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것 자체는 그냥 그 펀드의 특성상의 어떤 흐름이지 공매도의 어떤 본래 취지상하고는 많이 떨어지는데 국내에는 사실 이제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가 훨씬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수급들의 어떤 이슈로서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하고 동떨어져 있는 어떤 흐름으로 공매도 영향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계속 이제 의심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업틱률이 있습니다만 이게 프로그램 쪽의 어떤 매수라든지 그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매도커 창에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 이제 현물 가지고 이제 내려버리면 공매도는 이제 업틱률로 이제 물량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현물로 이제 밀어낸다든지 프로그램 쪽으로 뭐 밀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가가 계속 박스권 윗단에서 이제 눌려지는 흐름들이고 여기에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용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HLB 주주연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주식 결제일이 T 플러스 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해놓고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이렇게 사놓아 버리면 이게 표가 안 나니까 이런 이제 전산화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수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중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 제도 개선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들이 3, 4년 동안에 불법 공매도와 싸우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근원적인 어떤 행동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바뀌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법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야가 막론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여기서 이런 법안 발의 관련되는 부분 개정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전산 시스템 그 관련되는 부분 강제하고 그다음에 걸리게 되면 이 처벌 관련되는 수위를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이 한번 걸리면 뭐 이렇게 끝장을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제도 개선이 있지 않고 공매도 재개 관련되는 이야기를 맨날 해봐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이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공론화되는 어떤 분위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수급의 어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흐름으로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에 맞는 어떤 흐름의 주가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어떤 시장이 돼야 되겠죠. 자,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